자, 시작해 봅시다. 7주차. 7주차 보시면, 니네 이거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거기에 이제 사리도 붙어서. 그래서, 7주차. 자, 뭐, 단원 제목은 이제 뭐, 변화와 다양성이라고 하는 대단원으로 이제, 3단원에 해당이 되고요. 우리 지금 방학 동안 하는 거에서는 생략을 했지만 뒤에 가면 뭐 생물 다양성이라는 것도 나오게 되는데 그거는 좀 뺐고 뭐 별로 어렵지 않아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변화니까 그냥 어떤 화학 변화에 대해서 배운다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 가지 이제 화학 변화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는 크게 두 가지 배울 거야. 산화환원이라는 거 하고 중화 반응이라는 거. 근데 니네 다 그 일부는 다 중3 때 배운 거야. 그지?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게 산화환원 반응이라는 게 나와. 여러 가지 화학 반응, 화학 변화들 중에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산화환원이라는 거 하고 중화 반응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그거 이제 첫 번째로 산화환원이라는 게 나온다 이거지. 그 화학 반응 중에서 산화 반응이라는 건 뭐고 환원 반응이라는 건 뭐냐 그거에 대한 정의가 있단 말이야. 정의. 자, 원래 산화환원에 대한 정의가 세 가지가 있어. 세 가지.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중3 때 한 가지 배우고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하나 더 배우는 거고 나중에 이제 화학원에 가면 세 번째 것까지 배우게 되는데 자, 첫 번째 정의. 정의가 세 가지가 있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정의는 자, 산화에서 산자니까 산소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야. 산소의 이동을 가지고 설명하는 정의가 하나가 있다 이거지. 자, 그래서 산화라는 건 뭐냐?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자, 산소가 이동하는 거니까 산소가 관여가 돼 있겠지, 그지? 그래서 만약에 어떤 물질이나 원자가 산소를 얻게 되면 그 얻는 반응을 산화라고 부르자 약속을 합니다. 환원은 산화와 반대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 그래서 반대로 환원이라는 것은 뭐냐? 어떤 산소를 가지고 있던 물질 또는 어떤 산소가 산소를 잃게 되면 잃는 반응은 환원이라고 하자 이렇게. 자, 근데 이거를 수소 갖고도 설명할 수 있어. 그래서 산화는 산소를 얻는 게 산화잖아. 수소의 경우에는 수소를 잃어. 수소 갖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산소를 얻거나 혹은 수소를 잃게 되면 산화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환원은 반대로 산소를 잃거나 혹은 수소를 얻게 되면 그거를 환원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한 겁니다. 자, 여러 가지 예들을 가지고 누가 산화되는지 누가 환원되는지 요걸 이제 찾아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거야. 그 밑에 보면 이제 철의 재련이 나오는데 그거는 좀 나중에 얘기하고요. 그 밑에 보면은 요런 거 있어.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 예를 들어서 도가니라고 하는 조그만 그릇에다가 너희가 구리가루를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구리가루. 자, 구리가루는 그냥 CU라고 써. 우리가 화학식으로. 얘는 약간 붉은색을 띠는데 이거를 알콜 램프에다 이제 도가니를 올려놓고 가열을 하는 거예요. 가열을 하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공기 중에 있는 산소하고 이 구리가루가 서로 반응을 막 하게 돼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원래 붉은색을 띠던 구리가루가 뭐야? 약간 거무스름한 색으로 변해. 그럼 그 거무스름하게 변한 놈의 정체가 누군고 하니 산화구리라고 하는 애가 된 거야. 자, 참고로 산화구리는 CuO라고 써. CuO. 화학식으로. 그럼 지금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거는 요 산화구리에다가 뭘 집어넣냐면 자, 탄소가루를 집어넣어. 탄소가루. 탄소가루가 별거 없고요. 니네 연필심 갈아 넣었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럼 탄소가루니까 그냥 얘는 C거든. 그럼 그 상태에서 다시 가열을 합니다. 지금 뭐 우리 책에는 이제 시험관 안에다 넣고 가열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냥
그래서 탄소가루랑 산화구리 집어넣은 다음에 내가 다시 가열을 하잖아? 그러면 한참 가열하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여기 붉은색을 띠는 애가 생기게 돼. 그럼 그 붉은색을 띠는 애가 누구야? 아까 맨 처음에 넣었던 구리가루인가 구리. 다시 구리가 된다는 얘기야. 구리가 돼. 자, 요거를 반응식으로 써볼게요. 요 과정. 여기서부터 요 과정을 반응식으로 써보면 산화구리라는 애는 CU5거든. 그럼 얘하고 탄소가루가 만난 거지. 그래서 가열을 하면 이제 얘네들이 반응을 하는 거야. 그 결과 붉은색을 띠는 구리가 다시 얻어지게 되고, 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때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가거든. 그럼 우리 교재에서는 그 이산화탄소가 생겼는지 어떻게 확인을 하면 된다? 석회수에 통과시키면 되는 거지. 그지? 석회수에 통과시켰을 때 뿌옇게 흐려지면 이산화탄소가 발생했다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어쨌든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발생을 한다고. 자, 개수까지 완성을 하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2를 쓰고 뭐 2를 쓰면 되겠다. 그럼 어쨌든 이제 이런 반응이 일어난 거야. 요 과정에서. 그럼 이때 잘 보세요. 산화구리라고 하는 애는 산소를 갖고 있던 애잖아, 어쨌든. 그런데 구리가 된 거지. 그러면 산화구리가 구리로 되면서 어떻게 된 거야? 산소가 생겼니? 없어졌니? 없어졌지? 그러면 그걸 뭐라 부른다고? 환원이라고 부른다고요. 환원. 알겠어? 그러면 그때 같이 반응한 탄소는 이산화탄소가 됐잖아. 탄소가 이산화탄소 되면서 산소가 어떻게 됐어? 생겼지? 맞아? 산소를 얻었잖아. 얘가 얻어서 얘가 된 거잖아. 그게 뭐라고 한다? 산화라고 한다. 그러니까 따지면 이렇게 된 거지. 산소가 이동하는 거라 했으니까 얘하고 반응하잖아. 그럼 얘가 갖고 있던 산소를 얘한테 이렇게 준 거지, 사실은. 근데 그걸 각각 전후를 가지고 비교한 것 뿐이지. 그래서 반응하는 두 물질 사이 서로 산소를 주고받는 거야. 그래서 준 놈은 환원이 되는 거고 받은 놈은 산화가 된다 이거지. 그러면 반응 물질 사이 서로 주고받으니까 한 놈이 환원이 될 때 다른 한 놈은 안 될 수가 있나? 그러니까 다른 놈이 환원이 되면 다른 놈은 무조건 산화가 되는 거고 바꿔서 얘가 산화되면 얘는 무조건 환원이 돼야 되는 거지. 즉, 두 물질 사이에 산소를 주고받기 때문에 한 물질이 산화된다 그러면 다른 물질은 무조건 환원이 되는 거야. 즉, 산화하고 환원은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 산화, 환원의 동시성이라고 부른다. 산화, 환원의 동시성. 그래서 산화, 환원 반응이라고 표현하잖아. 그냥 산화 반응이라고 따로 하진 않거든. 그래서 산화하고 환원은 뭐한다? 동시에 일어난다. 산화와 환원은 동시에 일어나게 된다는 거. 자, 그래서 동시에 일어나면서 서로 산소를 주고받는 거잖아. 그럼 여기 봐봐. 얘들아, 상준아, 다 보여. 핸드폰 하지 말고. 아, 그래? 뭐 하고 있어? 여길 봐야지. 그지? 선생님이 뭐 잘생기지 않았지만 선생님이 보기 싫으면 얘를 봐. 그지? 이 정도면 잘생긴 거 아니야? 그지? 선생님 항상, 선생님은 장동건만큼은 아니지만 그냥 잘생겼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지? 어디 가서 이런 소리 하면 개욕 먹지. 그지? 감히 장동건하고 비교한다고. 그지? 감히 정우성하고 비교한다고. 아무튼, 자. 까먹었잖아요. 그래서 산소를 서로 주고받는 거잖아. 동시에 일어나. 근데 우리 알다시피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원자의 수가 변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산소를 주는 애가 봐봐. 얘가 얘 됐어. 산소가 몇 개 없어졌어. 2개 없어진 거 아니냐? 자, 탄소가 이산화탄소 되면서 산소 몇 개 생겼지? 2개 생겼지? 그러니까 생각해봐. 2개를 주면 2개를 받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주고받은 얘네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주고받은 산소수가 어때야 된다고? 무조건 같아야 된다고. 한 물질이 동시성에 의해서 한 물질이 산소를 잃었다면 잃은 산소수하고 다른 한 물질이 얻은 산소수는 무조건 같아야 된다고. 알겠니? 한 물질이 산소를 잃은 게 2개라 그러면 얻은 놈도 2개를 얻어야 되는 거야.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좀 잘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더 살펴볼까? 뒷장에 넘겨보세요. 페이지로 뭐 100페이지라고 돼 있긴 하다만. 자, 뒤에 넘겨보면은 이번에는 뭐가 구리판 가해라는 거다. 자, 그러니까 니네 이런 거 나오면 누가 산화되고 누가 환원되는지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경우에 누가 환원되는 거야? 얘가 환원이 돼서 얘가 되는 거고, 얘가 산화돼서 얘가 되는 거야. 알겠지? 누가 환원되고 산화되는지 찾을 수 있어야 되고, 하나 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게 되면은, 자, 구리판의 가열 나오지. 구리판의 가열. 그지? 구리판의 가열. 자, 구리판이니까 구릴 거 아니야. 그지? 그런데, 자, 알콜 램프에다가, 알콜 램프가 이렇게 있어. 알콜 램프에서 보면은, 이 불꽃을 보면은, 겉불꽃이 있고, 뭐가 있어? 속불꽃이 있거든? 자, 겉불꽃은 속불꽃에 비해서 온도가 높아. 높은 데다가 그 옆에 산소가 있으니까 산소도 굉장히 많아. 반면에 속불꽃은 안쪽에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고 산소도 좀 부족한 거야. 그래서 겉불꽃에서는 이 알코올 성분이 완전 연소가 되고 있는 거고요. 이 속불꽃에서는 불완전 연소가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우리가 태우는 알코올 탄소하고 수소를 이렇게 가지고 있거든. 그지? 완전 연소가 되면 이산화탄소가 생기게 되고 불완전 연소가 되면 일산화탄소라는 게 생기게 돼. 그래서 지금 거기 그림을 보게 되면 가와 같이 구리판을 알콜 램프의 겉불꽃 속에다 이렇게 집어넣었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자, 겉불꽃에다가 넣었을 때는 내가 넣은 구리하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산소가 풍부하다 그랬지? 그 겉불꽃의 그 뜨거운 온도 때문에, 열 때문에 구리하고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반응하게 되는 거야. 그 결과 그 겉불꽃에 넣은 요 부분이 어떻게 돼? 검게 변해. 그 검게 변하는 애가 누구라고? 산화 구리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이것도 뭐 개수를 완성하자면 요렇게 써야 되겠지. 그지? 겉불꽃엔 요런 반응이 일어나. 그럼 이때, 이 봐봐. 내가 겉불꽃에 넣어준 구리는 어떻게 돼? 구리는. 얘가 된 거잖아. 얘가 얘 되면서 뭐 됐다? 산화되었다. 이렇게. 그러면 산화하고 환원은 동시에 일어난다 했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산소는 얘가 얘 되면서 환원되는 거거든? 근데 이 정의로는 사실 설명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아마 대부분의 책 보더라도 요거는 표시가 안 돼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생각하면 돼. 산화환원은 동시에 일어난다 했기 때문에 내가 겉불꽃에 집어넣은 구리가 산화되는 거라면 걔랑 반응한 산소는 무조건 뭐 된다? 환원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얘는 이 정의로는 설명이 안 된다. 그거는 우리가 더 배워야 설명이 되는 거야. 산화수라는 걸 배워야 설명이 되는데 그냥 일단 여기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너희가 뭘 태우지? 태우는 물질은 무조건 뭐 된다? 태운다라는 건 산소랑 반응하는 거니까 태우는 물질은 무조건 다 산화된다 생각하면 돼. 그럼 그때 반응하는 산소는 무조건 뭐 된다? 환원된다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 겉불꽃에 넣은 부분이 검게 변해. 그러면 이제 그 검게 변한 부분을 어디에다 집어넣냐면 속불꽃에 집어넣는 거야. 두 번째로는. 검게 변한 부분을. 그러면 자, 속불꽃에서는 검게 변한 부분에는 산화구리라는 게 만들어져 있는 거거든. 그게 누구랑 반응하게 되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알코올이 속불꽃에서는 불완전 연소가 돼. 그 결과 뭐가 만들어지냐면 일산화탄소라는 게 생기거든. 그러니까 내가 그 검게 변한 부분을 속불꽃에 넣으면은 산화구리가 일산화탄소하고 반응하게 되는 거야. 그 결과 다시 그 부분이 붉은색을 띠는 구리로 변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게 돼. 이렇게 돼. 속불꽃에서는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자, 이것도 개수를 씁시다. 개수 쓰면은 얘 안 써도 되는 거야. 얘는 안 써도 돼. 1111이네. 그럼 이때 봐봐. 그 검게 변한 산화구리는 다시 붉은색을 띠는 구리로 변했어. 자, 여기 보면 어떻게 돼? 산소가 있었는데 산소가 없어졌지? 산소를 잃은 거야. 그지? 환원이 일어난 거고. 그럼 그때 속불꽃에서 생긴 일산화탄소라고 하는 애는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되면서, 그지? 그 지금 봐봐. 산소수가 늘어났잖아. 뭐 된 거다?
산화된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알겠니? 산화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밑에 나오는 마그네슘 연소도 동일합니다. 마그네슘 연소도 동일하니까 그거는 그냥 선생님이 패스하도록 하겠고, 앞장에 가시면 그럼 아까 설명하지 않았던 철재련이라는 거 한번 봐볼게요. 철재련. 자, 우리가 철이라는 금속을 얻기 위해서 말이야, 철광석이라는 걸 광산에서 캐거든. 자, 철의 재련. 그러니까 뭐 여기 썼으니까 너희가 딱 느낌이 오기, 아, 재련이라는 것도 뭘 이용한 거구나, 이 산화환원이라는 걸 이용해서 재련을 하는 거구나라는 게 이제 딱 되겠지. 근데 우리가 철을 얻기 위해서 말이야, 철광석이라는 거를 땅속 광산에서 캐낸단 말이야. 근데 이 철광석에는 순수한 철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철은 반응성이 크다 보니까 항상 누구랑 결합을 해 있거든. 순수한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산화철이라는 성분으로 이렇게 철광석에 철이 들어있단 말이야. 근데 내가 필요한 건 순수한 철이야. Fe2란 말이야. 그래서 철광석으로부터 순수한 철을 얻어내는 그 과정을 우리가 재련이라고 하는 거고, 그 재련을 할 때 바로 이 산화환원 반응을 이용하는 거다 이 말이야. 그럼 자, 거기 그림을 봐볼게. 용광로가 이렇게 있어요. 그지? 용광로에다가 이제, 자, 당연히 산소를 집어넣으면서 이 용광로를 가열하는 셈인 거야. 용광로 안에다 이제 재료들을 집어넣는데, 뭘 집어넣느냐? 자, 첫 번째는 코크스라는 거 집어넣어. 그리고 이 철광석을 집어넣게 되고요. 그리고 석회석이라는 걸 집어넣게 됩니다. 이렇게. 자, 코크스는 그냥 탄소 덩어리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아까 탄소가루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냥 탄소, C가 되고요. 철광석은 방금 얘기했죠. Fe2O3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석회석. 석회석은 대리석, 석회석, 방해석, 달걀 껍질, 조개 껍질 다 성분 똑같은 성분이야. 탄산, 칼슘이라는 성분이 주성분인 거야. 그럼 이제 얘네가 세 개가 들어있는 상태에서 가열을 하는 거야. 그럼 이 안에서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되거든. 첫 번째, 자, 잘 봐. 용광로에 들어있는 코크스라는 애가 불완전 연소를 하게 돼. 자,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지. 탄소인데, 탄소가 들어있는 애를 태우는 건데, 그게 불완전 연소되면 뭐가 생긴다고? 일산화탄소가 생긴다고. 그래서 반응식으로 쓰면 코크스가 산소와 반응하면서 타게 되는데, 불완전 연소한 결과 뭐가 생긴다고? 일산화탄소라는 게 생기게 된다고요. 알겠니? 자, 그럼 이때 봐봐. 예, 봐봐. 코크스는 결국 산소랑 반응해서 산소랑 결합했지. 뭐 일어난 거야? 그때 연소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산화가 일어나는 거라 생각하면 산화가 일어난 거야. 그러면 이때 넣어준 산소는, 반응한 산소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근데 봐라. 그러니까 이걸로 설명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여기 산소 몇 개야? 여기 몇 개야? 산소수 변함이 없네? 그럼 이거 갖고 설명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건 이제 다른 정의를 이용해서 설명할 수 있어. 근데 지금은 안 배우는 것 뿐이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 얘가 산화됐으니까 얘는 뭐 된 거다? 환원된 거라고 그냥 생각하면 된다고요. 아, 코크스가 불완전 연소하는 것도 산화환원 반응이구나. 그러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일산화탄소는 철광석 성분, 이 산화철 성분하고 서로 반응하는 거야. 자, 그래서 산화철이라는 성분이 코크스가 불완전 연소해서 생긴 일산화탄소와 반응해가지고 그때 이제 바로 순수한 철이 얻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 3, 2, 3 이렇게 쓰면 되는데. 그럼 이때, 자, 철광석에 들어있는 산화철, 이제 이 철됐지. 산소가 얻었어, 잃었어. 얘가 얘 되면서 산소 잃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얘한테 이렇게 산소 건너간 거거든. 그러니까는 얘는 환원이 된 거고요. 맞지? 그럼 그때 걔랑 반응한
일산화탄소는 이산화탄소가 됐으니까 지금 육안으로도 산소가 생긴 걸 확인할 수가 있지? 뭐 된 거다? 산화가 된 거다 이거야. 아, 그래서 철광석에 들어있는 성분이 환원돼서 순수한 철이 얻어지는구나. 마찬가지로 산화환원 반응 이용한 거다라는 게. 그럼 세 번째, 자, 그럼 얘는 왜 넣어줬느냐? 석회석은 사실 이 필요가 없잖아. 이거 끝난 건데. 근데 얘들아, 철광석에는 이 성분만 들어있는 게 아니야. 나중에 배우겠지만 대부분의 암석에는 이 규산염이라는 성분이 들어있거든. 근데 이걸 그대로 냅두면 나중에 이 철, 여기 얘가 들어있게 돼. 그럼 철의 강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이걸 제거를 해줘야 되거든. 제거해주기 위해서 얘를 넣어준 거야. 그럼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어쨌든 똑같이 가열을 하니까 석회석은 가열하게 되면 이렇게 삼각형 표시가 가열한다는 뜻이거든. 가열하게 되면 얘가 분해가 돼. 요렇게 분해가 돼. 그러니까 니네 보면 알겠지만 용광로에서는 어마어마한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고. 해봐. 그럼 산화칼슘이라는 것과 이산화탄소로 분해가 되거든. 그러면 그 산화칼슘이 말이야 철광석에 들어있는 요 성분하고 반응하게 되는 거야. SiO2라는 성분하고 반응해서 CaSiO3라고 하는 물질이 만들어지게 되고 요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슬래그라고 불러. 그런데 지금은 이유를 설명할 수 없어. 그래서 그냥 이렇게만 알고 넘어가면 되는데 얘네 둘은 말이야 필요한 과정이긴 하지만 앞서 나온 얘네들과 달리 산화환원 반응이 아닙니다. 산화환원 반응이 아니다라는 거. 왜 아닌지는 여기서 설명할 수 없어. 이 정의만으로 설명할 수가 없고 나중에 뭐 하나 더 배워야 이제 설명이 가능한 거니까 지금 여기서는 그냥 산화환원 반응이 아니다 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된다고요. 알겠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산소를 주고받는 거를 우리가 산화환원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자, 수소 갖고도 살펴볼 수 있다 그랬죠. 그 100페이지에 보시면, 그 아래쪽에 보시면, 그 밖에 뭐 산소가 관여하는 산화환원 반응은 이건 따로 설명하지 않을 거고요. 이제 거기다가 좀 써놔봐. 수소 가지고도 설명할 수 있다 그랬잖아. 자, 수소 갖고 설명하는 대표적인 산화환원 반응에 광합성이라는 게 식물에게서 일어나는 광합성이라는 반응. 자, 보자. 광합성 한번 봐볼게. 그러니까 니네들 이제 공부가 계속 누적되다 보면 이제 광합성 그러면 딱 광합성의 화학 반응식 정도는 쓸 수 있어야 돼. 어? 왜 수학 브랜드 중에 거꾸로 말하는 수학 뭐 이런 거 있죠. 올림피아드 학원에서는 거꾸로 말하는 수학 그래가지고 뭐 해? 학생들이 나와서 문제 풀지, 그지? 선생님 그렇게 하는 수가 있어. 광합성 딱 써놓고 태욱이 나와서 광합성 화학 반응식 써봐. 누가 산화되고 누가 환원되고 이거 설명하게 한다. 어? 그지? 자, 그래서 광합성. 자, 식물이 이산화탄소하고 물을 이용해가지고, 그지? 포도당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지는 게 광합성이야. 자, 그러면서 산소도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자, 화학계수까지 완성하면, 자, 이렇게 이제 쓸 수 있는데, 그럼 이때도 이것도 산화하는 반응이라고요. 그럼 누가 산화되고 누가 환원되는지 보는 거야. 잘 봐. 여기 이산화탄소 들어있지. 이산화탄소에 들어있는 탄소가 결국 포도당에 들어있는 탄소로 된 거 아니야. 맞지? 자, 그러면 얘가 얘 될 때, 자, 지금 여기 산소 몇 개였어? 12개네? 여기 산소 몇 개 됐니? 6개는 산소가 어떻게 돼? 줄어든 거지? 산소를 잃은 셈인 거야. 그런데 수소를 보자. 여기 지금 수소가 관여하고. 자, 봐. 여기 수소 있었니? 없었니? 없었잖아. 근데 여기 얘가 되면서 뭐 됐어? 수소가 생긴 거지. 그러니까 산소는 잃었지만 수소는 뭐 했어? 얻은 셈이네. 그지? 맞아? 그럼 아까 선생님 여기다 정의 써줬지? 산소를 잃거나 수소를 얻으면 뭐라고 한다고? 환원. 아, 이산화탄소가 환원이 돼서 포도당이 만들어진 거구나. 환원된 거야, 환원. 누가 환원된 거라고? 이산화탄소가 환원돼서 포도당이 됐다고. 그러면 그때 이산화탄소와 반응한 물은 어때? 물은.
자, 물이 얘가 된 거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자, 그럼 여기 봐봐. 여기 산소 몇 개였어? 6개네? 여기 산소 몇 개냐? 12개지? 그러면 얘가 얘 되면서 산소를 얻은 거잖아, 지금. 그지? 산소 얻은 거지? 그러면서 얘는 지금 수소가 12개가 갖고 있었는데 얘 되니까 수소가 없어졌네? 수소는 잃은 셈이 되는 거지? 따라서 뭐 된 거다? 산소를 얻거나 수소를 잃으면 산화라고 했으니까 아, 이산화탄소는 환원되고 물은 뭐 됐다? 산화된 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수소를 가지고도 우리가 산화 환원을 살펴볼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아까도 얘기했죠. 요령이 생기면 얘가 환원됐어. 그럼 얘는 보나마나 뭐 됐다? 산화된 거야. 근데 이제 이게 좀 화학반이 복잡해진 반응물질 막 3개, 4개가 나올 때가 있거든. 근데 그거는 절대 고일에서는 안 나와. 알겠지? 절대 안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그냥 반응물질이 2개인 경우가 주로 나올 거니까 누가 산화되는지만 찾으면 환원되는 놈은 그 옆에 있는 놈일 거고 반대로 누가 환원되는지 찾으면 그 옆에 있는 놈이 산화되는 거니까. 그지? 그래서 요거 써놓으라 그랬어요. 요 반응식. 그지? 수소 가지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요거 반응식 꼭 써줘라 이거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산소의 이동을 가지고 산화 환원을 설명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지? 있다 하는 얘기야.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 쓴 애들은 다 산소를 가지고 있거나 혹은 산소와 반응을 하거나 그런 거잖아. 그런데 산소를 안 갖고 있어. 그리고 산소랑 반응하는 것도 아니야. 그러면 그런 애들은 무조건 산화하는 반응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산소 가지고 산화하는 설명을 하는데 그것만으로 설명이 안 되는 산화하는 반응도 있더라 이거야. 그래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해졌다. 그래서 새로운 정의가 나왔다. 새로운 정의가. 그럼 그게 뭐냐? 그게 이제 페이지로 101페이지라고 써져 있는데 보면 전자의 이동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전자의 이동. 전자의 이동을 가지고 설명하는 산화환원 정의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거 다 썼니? 상준이 썼어? 동빈이 썼니? 태욱이도 썼냐? 그럼 보자. 그러니까 봐. 두 번째 정의는 전자의 이동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야. 전자의 이동.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이것만으로 설명이 안 되는 산화하는 반응도 있더라는 거지. 그래서 그런 애들을 설명하려고 새로운 정의가 나온 거야. 그래서 얘는 이 정의보다는 더 뭐야? 넓은 범위의 정의야. 이게 포함되는 거 맞나? 포함 관계 이거 맞냐? 얘가 더 넓어. 그럼 이 관계 맞아? 반대인가?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야?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전자의 이동으로 설명할 수 있는 정의가 산소의 이동으로 설명할 수 있는 정의보다 더 넓은 범위로 설명할 수 있다고. 그럼 포함 관계 이거 맞니? 선생님 몰라서 물어본 거야. 그지? 몰라서 물어보. 선생님이 수할못이라서. 그지? 수학을 잘 알지 못하는 남자여서. 그지? 자, 그래서 보면 무슨 얘기냐? 자랑이 아닌데, 그지? 과학 선생님이 수학 못하는 건 자랑이 아닌데, 그지? 뭐 어쩌겠어. 난 수학을 잘 못하는 사람인데. 그지? 뭐 이러면 또 진짜 믿는 애들 있다. 엄마, 우리 과학 선생님 수학 졸라 못한대. 그지? 수학을 진짜 못했으면 선생님 대학을 갔겠냐? 그지? 그 정도는 아니겠지, 그지? 자, 그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있어. 나트륨이라는 순수한 금속이 있어, 이렇게. S라고 쓰거든? 그냥 NA라고 쓰면 나트륨이라는 원소를 뜻하는 거고, 나트륨이라고 쓰고, 가로에도 S라고 쓰면 이거 나트륨이라는 금속을 뜻하는 거야. 거기다가 염소기체를 넣어줘, 염소기체. 자, 그럼 이제 얘네들이 막 반응을 하게 돼. 그래서 얘네 둘을 넣고 이제 얘네를 반응하게 만들어주면, 염화 나트륨이라는 물질, 우리가 흔히 이제 소금이라고 하는 물질이 만들어지거든. 자, 그럼 이때 봐봐. 반응 물질이 얘하고 얘인데 산소를 갖고 있는 놈 있니? 없잖아. 아니면 그 중에 하나가 산소야? 아니지. 근데 이거 산화하는 반응이거든. 그럼 이거는 이 정의로는 설명할 수가 없더라는 거지. 그래서 그러나 얘네 둘 다 뭐는 가지고 있어.
전자는 갖고 있는 녀석들일 거 아니야.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 애들이니까. 그지? 전자 가지고 설명하자 이거지. 그래서, 자. 전자 이동으로는 어떤 애들을 산화라고 부르기로 했냐면, 반응할 때, 전자를 잃게 되면, 전자를 잃게 되면 산화라고 하자. 이렇게 약속한 거야. 그럼 환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산화하고 환원은 서로 반대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경우가 환원이 되는 거야? 전자를 얻으면 그지? 얻으면 환원이라고. 그러니까 결국 마찬가지로 두 반응 물질 사이에 전자를 서로 주고받은 거야. 근데 전자를 주는 놈이 있고 전자를 받는 놈이 있는 거야. 너 그렇게 되면 이거 카메라 앵글이 틀어져. 그지? 제일 명당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지? 뒤에 기대기도 좋고, 옆에 책상도 있으니까 팔 얹어놓기도 좋고, 그지? 제일 명당인데,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은 반드시 카메라 앵글을 조절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어. 그지? 잘 봐. 그래서 이제 전자라고 설명하는 거야. 자, 그럼 봐라. 우리 전자, 만약에 어떤 원자가 있어. 원자가 전자를 잃으면 뭐 되냐? 특히 금속원자가. 금속원자가 전자를 잘 잃는 애들이거든? 그럼 잃으면 뭐 되지? 양이온 되는 거예요, 양이온. 양이온 되면 전자 잃게 되거든? 반대로 비금속원자라고 하는 애들은 누군가로부터 전자를 얻어가지고 뭐가 되려고 해? 음이온이 되려고 하는 애들이거든? 맞아? 그럼 봐봐. 금속원자랑 비금속원자랑 만났네? 그럼 어떻게 돼? 금속원자는 비금속원자한테 전자를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얘는 버리려고 하는 애고 얘는 얻으려고 하는 애니까 그래 나 기왕 버릴 거 너한테 줄게 이거야.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한 놈은 양이온 되고 한 놈은 음이온 되고 서로 뭐한다? 끌어당겨서 결합하겠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바 있는 이온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애들. 이온 결합을 할 때가 바로 이 전자의 이동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산화 환원인 거야. 다시 한번 적자면 봐봐. 아까 나트륨이라는 고체가 염소 기체를 만나면 그래서 걔네가 반응하게 되면 염화 나트륨이라는 그지? 물질이 만들어진다 그랬잖아. 니네 보면 알죠? 나트륨이라는 애가 금속 원자야. 뭐 이건 분자긴 하지만 염소 원자는 어쨌든 결국 비금속 원자거든. 그럼 걔네들이 만났더니 어떻게 돼? 자, NaCl이라고 하는 거는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가 사실은 결합한 거거든. 그러면 얘랑 만나서 나트륨이라는 애는 결국 나트륨 이온이 돼뿐 거고 염소라는 애는 염화 이온이 돼뿐 거지. 그래서 걔네가 결합하게 된 거다 이거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네 둘이 만나면 나트륨이라는 애가 염소한테 전자를 준 거지 이렇게.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결합한 거야. 그래서 방금 얘기했듯이 전자를 잃은 나트륨은 뭐다? 산화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전자를 얻은 염소는 뭐 되었다? 환원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네? 환원되었다 이렇게. 그래서 굳이 산소가 없더라도, 그지? 산소가 없더라도 뭐야? 산화 환원을 설명할 수 있다 이거지. 그럼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얘가 더 넓은 범위라면. 아까 우리 그거 생각해봐. 내가 구리를 가열하면 구리가 누구랑 반응한다고? 산소와 반응해가지고 뭐가 생긴다 그랬어? 산화구리 생긴다 그랬지? 그럼 이때도 똑같지 않냐? 왜냐면 구리는 무슨 원소야? 금속이고요. 산소는 비금속인 거라. 그래서 결국 산화구리라는 애도 결국 구리하고 산화이온이 결합한 거나 마찬가지거든. 그럼 결국 구리는 전자를 잃어서 구리이온 된 거고 산소는 전자 얻어서 산화이온 된 거야. 그럼 마찬가지로 아까 산소 가지고도 얘가 구리가 산화되는 거였는데 지금 전자 가지고도 얘가 산화되는 거 설명할 수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 정의는
얘로 설명이 안 되는 것도 설명할 수 있고 얘로 설명되는 것도 설명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더 넓은 범위의 정의가 된다고요. 알겠니? 그래서 그럼 이때도 봐라. 얘네들 사이에 전자를 주고받는 거니까 그러면서 한 놈 산화되고 한 놈 환원되는 거니까 당연히 동시에 일어나겠지? 동시에 일어나니까 마찬가지로 어때야 돼? 한 물질이 전자를 잃었다면 걔가 잃은 전자수하고 다른 놈이 얻은 전자수가 어때야 된다? 당연히 같아야 된다. 자, 봐봐. 나트륨 하나가 나트륨 이온 될 때 전자 하나 버리거든? 근데 그게 두 마리잖아. 그럼 전자 두 개 잃은 거야. 그런데 염소는 염소 하나당 전자 하나를 얻는 애인데 염소가 두 개니까 두 개 얻었겠지. 같더라 이거지. 그지? 같더라. 그래서 이렇게. 그지?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전자 이동이 사실은 나중에 너희 학교 들어가면 이 부분이 분명히 어렵게 출제가 되거든. 특히 요거 있지. 금속. 금속 원자는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되는데 금속 원자들끼리도 전자를 더 잘 잃는 애가 있고 좀 덜 잃는 애가 있단 말이야. 그게 그 밑에 나와 있는 뭐야? 금속의 반응성이라고 하는.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뭐라고? 금속의 반응성. 그러면은 반응성이 크다라는 게 뭐야? 자, 금속은 뭐 하려고 한다고? 전자를 잃으려고 하는 애들인데 금속 원자들끼리 비교를 한 거야. 그랬더니만 금속 원자들끼리도 어떤 애는 전자를 더 잘 잃어. 그걸 비교해서 나타낸 게 금속의 반응성이야. 그래서 여기 봐봐. 반응성이 크다라는 거는 그만큼 그 금속 원자가 뭐다? 전자를 잘 잃는다는 뜻이야. 그러면 봐. 굳이 얘네가 꼭 결합하지 않더라도 얘가 전자를 잃으면 산화되는 거야. 그러면 전자를 잘 잃는다는 얘기는 달리 말하면 산화가 잘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라고. 알겠니? 그러면 거기 표에 나와 있는 여러 금속들의 반응성을 비교한 거 이거 꼭 암기하시라고. 자, 잘 봐. 칼, 가, 나, 마, 알, 아, 철, 니켈, 주, 납, 그 다음에 수, 구, 수, 은, 백, 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 글자씩만 쓴 건데. 그래서 지금 거기 나와 있겠지만 이 여러 금속 원소들 중에 칼륨이 가장 큰 거야, 가장. 칼륨이 반응성이 어떻다? 가장 크다. 자, 원소. 칼륨, 칼슘,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아연, 철, 니켈, 주석, 납, 수소, 구리, 수은, 은, 백금, 금이야. 자, 여기 이상한 놈 하나 있지. 누구 있어? 다 금속 원소인데 지금 여기 보면 뭐야? 금속이 아닌 비금속에 해당되는 수소 하나 써놨지? 그 이유는 봐. 금속 원자들 당연히 전자 잃으면 양이온 되잖아. 근데 얘는 비금속이지만 얘도 전자 하나 잃어서 양이온이 되는 애거든. 그래서 써놨다고 생각하면 되고 또 얘를 기준으로 얘보다 반응성이 크냐 작냐를 또 따져야 돼요. 그래서 일단 그럼 결국 칼륨이라는 애가 다른 금속 원자들에 비해서 전자를 가장 잘 잃는다. 걔 중에 가장 산화가 잘 된다. 이거. 그럼 이게 상대적인 거라서 만약에 이런 게 있어. 자, 어떤 금속 원자가 말이야. 어떤 금속이 이미 양이온이 돼 있어. 금속 원자하고 금속 양이온이 만났을 때 이 두 금속의 반응성을 비교하는 거야. 그럼 걔네 둘이 만났을 때 반응성이 큰 애는 전자를 잃으려고 하는 거고 상대적으로 반응성이 작은 애는 전자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요거에 대한 얘기, 요게 굉장히 중요하고 요거에 대한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합시다. 알겠지? 잠깐 쉬도록 합시다.